우리나라의 기단.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을 보시면 우리나라는요. 사시사철, 그러니까 이제 사계절이 다 나타난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Y축 그리고 X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또 이제 또 수학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애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하여튼 간에 봐요. 그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위쪽 두 개는 어때요? 저위도에 있는 것, 그러니까 미쳤구나.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있는 거, 좀 더 극지방 쪽이죠. 그래서 이쪽을 여기 그냥 수학을 할게. 1사분면하고 2사분면 쪽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냐면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존재를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씁시다. 고위도. 그럼 그 아래쪽은요? 당연히 저위도 지역이겠군요.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왼쪽 보세요. 왼쪽 보시면 여기 뭐 있어요? 대륙이 있죠. 중국. 그러면 이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후를 가지겠냐? 상대적으로 대륙성 기후를 가지지 않을까요? 즉 건조한 공기가 아닐까요?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른쪽은요. 바다 쪽이죠? 여기가 해양성 기후가 아닐까요? 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해양성 기후, 여긴 고위도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차겠네요. 그러니까 한랭한 공기를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온 혹은 우리가 온난한 공기 덩어리를 가지게 될 거고, 대륙성 기후를, 그러니까 대륙성 공기를 가지게 되면 건조한 공기, 그 다음에 해양성은 좀 상대적으로 습윤한 공기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조합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공기 덩어리. 공기가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 공기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 선생님, 한랭할 거고요. 습윤할 거예요. 맞죠? 그 얘기예요. 다시 어떻게 된다고? 한랭하고요. 습윤한 공기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배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랭, 습윤, 혹은 한랭, 다습 이런 표현도 씁니다. 습윤하든 다습하거나. 그 다음 2사분면 보세요. 한랭, 추워. 그죠? 그리고 건조해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 한랭,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존재할 것 같아요. 됐죠? 이쪽은요. 온난하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난, 건조한 공기 덩어리를 가지게 되고, 여기는 고온, 다습 혹은 고온 습윤, 고온 다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공기 덩어리를 가지게 되겠군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배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들이 또 이름이 있어. 이름까지 외워야 돼요. 그럼 이쪽에 존재하는 공기 덩어리 이름을 뭐라 부르냐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바다 이름이 오호츠크해예요.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요. 2사분면 보세요. 한랭 건조한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시베리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래쪽은요. 온난 건조하니까 여기가 양쯔강 기단 이라고 하고요. 여기는요. 북태평양 쪽이라 그래요.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 양쯔강이 요 근처에 있는 강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 있는데 저 대학교 때 있었던 중국집 이름 중에 양자강이라고 있었거든요. 난 그땐 몰랐어. 양자강이 양쯔강인 줄. 양쯔강이래요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중국집 이름 자주 있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렇게 4종류의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생각해봐. 자, 이제 계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계절이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랭 건조한 공기가 우리한테 왔어. 그럼 무슨 뜻이야? 추워. 그리고 건조해. 계절은 언제예요? 계절 언제야? 예? 네,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철엔 어떻다?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름엔요? 졸라 더워요? 졸라 습해요? 그럼 뭐야? 여기죠. 그럼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양자강 기단은요? 양쯔강 기단은 봄하고 가을철에 영향을 좀 준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건조하고 온난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요, 여기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와? 그럼 여기에 뭐도 많냐면, 뭐 대륙이니까 모래 같은 게 많아요. 그 모래 같은 게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모래가 넘어오면 황사고 미세먼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유난히 봄철만 되면 그렇게 미세먼지가 날라다녀요. 왜요? 여기 공기가 바람을 일로 밀어주니까. 뭐 물론 편서풍 영향도 있지만 여기 영향이 좀 더 커요. 그리고 선생님, 오호츠크해 기단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는데, 아니요, 있어요. 초여름. 그러니까 좀 시원하고 수분할 때가 초여름에. 언제냐면 장마 직전에 를 얘기를 하거든요. 장마 직전에 조금 살짝 시원해졌다가 장마 지나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더워져요. 물론 아시다시피 올해는 장마가 거의 없었거든요. 장마가 거의 한 일주일은 비가 와야 되는데 뭐 이틀은 비가 왔나 몰라. 기억도 안 나. 하여튼 이런 종류들이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단 4종류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날씨가 어떤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주변은 봄, 가을엔 양쯔강 기단 영향으로 온난하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그 다음에 요것만 좀 볼게요. 거기서 장마라고 하는 게 있죠. 장마는 초여름에서 여름 넘어갈 때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장마전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생기느냐? 초여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 중간에 생깁니다. 그러면 초여름 때 작용하는 기단 이름이 누구냐면, 초여름 때 작용하는 기단 이름 오호츠크해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작용하는 기단 이름 북태평양이거든요. 그래서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 기단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장마를 형성하게 된다. 비가 내리게 돼요. 그 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리거든요. 며칠 동안. 그럼 그걸 뭐라 부르냐? 우리는 장마라고 부릅니다. 라는 거 정도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